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주픽.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오늘 월요일에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호경이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또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또 미주픽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1시간 동안 꽉꽉 찬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또 이 시장의 셈법이 좀 오히려 복잡해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시원한 해답이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분이시죠. 네. 오늘 또 조준기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또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조준기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일반 방송보다 텐션이 높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것저것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머리도 좀 내려놓고 메이크업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텐션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마음가짐을 굳게 먹고 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부터 내려놓으셨다고 하니까 아주 준비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 1시간 동안 멋진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미리 적은 거는 영앤 스마트인데 영앤 스마트. 유머러스. 유머까지. 준기 연구원님과 함께 완벽하신 거 아니에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주픽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국 반장님, 네.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선물 시장 어떤지 한번 봐주실까요? 네,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면서 전 거래일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죠. 이 빅테크 주가는 또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현재 선물 지수 살펴보면요. 그래도 이 초록불을 둘 다 켜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41% 상승을 보이면서 23,078포인트 보이고 780포인트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이어서 S&P 500도 0.25% 상승을 하면서요. 6,505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이 아무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쵸. 오늘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 맞아요.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은 휴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기대하면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빠르게 반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든 네. 어떤 반전의 터닝 포인트를 빨리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주픽과 함께 해주시는 옥둥이 분들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우리 어떤 옥둥이 마음으로 분들. 준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요. 네, 한번 오늘도 짚어주세요. 또,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김민수님께서 굿이라고 또 이렇게 멘트 남겨주셨고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균님께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 기다리고 있어요. 오카 좋네요. 옥둥이라서 오카. 오카 여러분 오카. 너무 좋아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은 여러분 1시간 동안 열려 있으니까요. 인사들 많이 해주시고 뭐 어떤 거를 매수할 예정이다. 이거 매수하면 좋을까요?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누시면서 또 우리 전문가 두 분 든든하게 있으니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슈픽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픽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가장 핫했다라고 봐도 되고 뭐 진짜 뭐 온갖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맞아요. 테슬라라고 해야 될지 머스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게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요. 네.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400조인 거죠. 조원. 네. 아니 이게 억을 넘어서 조 단위로 가면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도 않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 2018년도에 그 무효화됐던 23억 달러짜리 이 보상안보다 정말 수십 배가 더 커진 셈이잖아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네, 23억 달러도 너무나 크지만 지금은 이제 1,400조 원으로 됐는데 근데 물론 그냥 주지는 않겠죠. 어떤 좀 조건이 붙었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현재 1조 달러 내외 등락 중인데요. 무려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시총 1등인데 네. 4조 달러 정도 되니까 오. 엔비디아 2배를 넘어야 되고요. 아유.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 달성을 해야 하고 네. 최소 10년은 재직해야만 보상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직 좀 큰 숙제들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이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주가를 올리면 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쵸? 맞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보상안을 통해서 테슬라에 대한 지분율까지 최대 29%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환영하는 입장만 있는 건 아니죠.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이번 보상안은 머스크의 능력을 한번 믿고 그만한 보상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소식은 접하시고 느낌은 어떠셨어요? 어, 1,400조 원. 1,400조 원, 와. 1,400만 원만 주셔도 좋을 것 너무너무 같은데 고맙죠. 이제 그거에 100만 배니까 네. 사실 저도 숫자로는 이제 뭐 계산을 하지만 이제 감은 잘 안 오고요. 우리나라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네. 약 728조예요. 728조. 네, 8%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네. 이거 그냥 어림잡이 700조로 하면은 그쵸. 우리나라 2번 살림살이 돈을 한 맞아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뭐 그냥 가져가는 건 네. 아니고 이좀 숙제들이 좀 많아요. 네, 숙제도 많고 그 타겟도 상당히 높아요. 네. 10년간 시총을 일단 8조 5천억 달러 만들어야 되고요. 신사업 성과에 초점을 두면서 12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만큼 사람은 모티베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테슬라 주가에는? 일단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번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한 4%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일단 지난주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린 게 바깥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집안일 열심히 하면은 엄청난 보상을 약속한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조 달러는 엄청난 숫자긴 하지만 네. 여기서 주가를 8.5배로 올려야 되는 게 네.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어떤 주식 샀는데 그걸 한 10배짜리로 만들어 준다 하면은 네. 한 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보상으로? 인센티브로? 네. 와. 아니신가요?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성장에 대한 좀 비전을 만들게 됐고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만약 이걸 달성한다 하면은 주는 돈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만 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들도 그만큼 이득을 훨씬 더 크게 챙겨가기 때문에 되기만 한다면 되게 윈윈이라고 일단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게 이게 네. 무조건 달성하면은 한 방에 빵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시총은 시총대로 하고 그 성과를 12단계 있을 때 좀 하면은 조금 미리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미리 주는 거는 아마 아닌 것 없고요? 같고요. 아.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별로 좀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네, 되는 일단 건지. 다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2각형을 다 채워줘야지만 네. 줄 수 있다. 네,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건 어차피 주가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비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 사실은. 네. 뭐 10년 안에 8배 가게 해준다면은 나쁠 게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0년 동안 8배가 되려면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연마다 손실 없이 매년 평균 한 23% 정도 주가가 올라야 되기는 합니다. 오르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거 감안하면은 뭐 2배 되는 그쵸. 연도도 있어야 될 거고. 맞아요. 네. 그렇구나.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난이도는 사실 일단은 주가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한 거는 맞지만 난이도 자체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건가요? 네, 그 재건축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 집이 네. 1억이에요. 응. 근데 그게 8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7억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10%를 줘야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아. 근데 이게 1억이 8억이 아니라 네. 10억이 80억이 됐어요. 어우. 그럼 조합장한테
그쵸. 또 단위가 확 커지죠? 그렇긴 그렇게 하네요.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레인 메이커님께서 이제는 정치를 끊는 건지 머스크가. 정치는 아마 또 하려고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오라고. 네. 머스크 와라. 그러면서 뭐 천재, 슈퍼 천재라고 했는데 또 20%는 머스크에 대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럴 거예요. 여러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라고 항상. 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게 실적이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꿈과 희망만으로는 주가가 갈 수 없는 건데 네. 중국, 유럽에서 판매가 뭐 좀 어떻게 사람마다 좀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부진하다고 보는 데는 부진하고 절대 모수 자체는 부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일단 주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충족되었다, 만족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9월 말 뭐 IRA 보조금 이슈도 있고 여전히 실적 부진 요인이 조금 잔존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 갈릴 것 같은데 미국, 중국, 유럽 이게 세 개의 축인가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 제일 큰 파이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퇴양난이 아니라 네. 진퇴삼난입니다. 아 그래요? 셋 다 좀 안 좋고요. 아. 일단 중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브랜드 프리미엄은 사실 있긴 하죠. 네. 근데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아, 뭐 비싸다는 테슬라 말씀이시죠? 그쵸. 뭐 인도만큼은 아니에요. 저번에 네. 말씀드렸던 관세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네. 한 테슬라가 5천만 원이면은 중국 현지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3천에서 4천 정도 그 레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1번이고 정치도 말씀 팀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중국인이랑 유럽인들이 싫어할 만한 발언들을 사실 아, 올해 들어 그렇겠네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거 있었나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할 정도의 이야기들이라서 사실 네. 네, 뭐 약간 불화가 이제 다 같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 네, 그래요? 어쨌든 나쁜 말 많이 했다 정도만 약간 차별적 발언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아, 네, 나중에 그래요? 검색해 보시면은 조금 여러 발언들을 했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라면 사실 진짜 무리를 일으킬 만한 행동들이 어쨌든 유럽이나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많이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랜드 프리미엄도 뭐 안전하게 갖고 있다고 보긴 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독일 3사도 있고 네. 독일 3사 차랑 테슬라랑 가격 비슷하면 사실 전 독일 3사 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번으로 일단 중국이랑 다르게 브랜드 프리미엄 없는데 네. 최근에 이런 뭐 명품 차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의 이제 폭스바겐이나 네. 이제 유럽에 있는 뭐 르노 네. 이런 것들이 더 싸요 사실. 그래서 사실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도 네. 분명히 반감 일으킬 것 같아요. 제가 유럽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히 기분 나빴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일단 좀 장벽으로 네. 작용하고 있지 않나. 미국은 생각.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랑 이제 또 뭐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했는데 어쨌든 네.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게 네. 나왔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보조금도 없애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전기차 업황에 가장 큰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규제랑 네. 보조금이 사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테슬라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나서. 맞아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브 앤 테이크니까 테슬라한테 네, 뭔가 해준 게 많으니까 베네핏이 받을 게 갈 것이다. 많을지 않을까 했는데 해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해줬던 것도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 일단은 그래서 주가 반응이 올해 안 좋은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정치적인 논리가 네.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보조금이 아예 뭐 또 사라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그러면 또 힘들어지겠죠. 근데 진짜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좀 봐야 되는 게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은 아무래도 좀
진보에 가까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선호할 수 있거든요. 전통적인 그쵸. 내연기관 차보다. 네. 그런데 이제 머스크는 반대쪽에 지금 서 그쵸,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도 헷갈려요. 보다 장사를 보면. 하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한 게 이 향후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이 테슬라도 좀 저가형의 신차 출시를 할까? 이 모델 2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E41 뭐 이런 모델이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나왔어야 됐거든요. 음. 근데 지금 내년으로 밀린 상황이고요. 네. 일단 그래서 기존 모델이 잘 팔리던지 아니면은 저가형이라도 내서 좀 판매 대수를 올리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둘 다 좀 기대만큼은 안 되고 있는 그렇구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이거는 기본 어떻게 보면 기본 장사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에 뭐 자율주행이랑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가격이 뭐 사실 올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밸류에이션은 정말 비싼 기업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이제 피어 그룹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높고요. 밸류에이션 높은 거는 당연히 뭔가 프리미엄 받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그냥 기본 전기차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로보택시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런 애들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호재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좀 안 좋았던 기존 업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좀 회복될 기미를 보이던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기업에 대해서 눈높이는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베팅의 영역이라 하면은 조금 그래도 하방은 이전보다는 좀 더 단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 네, 진짜 그러면 테슬라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사실 매 방송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잊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테슬라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네, 네, 진짜.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또 이제 입장에서 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요? 마요?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곰곰이님께서 네. 그래서 테슬라 사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길게 보면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은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PER 기준으로 트레일링 200배? 오. 200이요? 네네. 그리고 포워드 12개월 기준으로 네. 한 140배 그 정도 되고요. 별로 안 내려가네요. PBR로 뭐 한 14배 이 정도 돼요. 그러면 PBR 14배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PBR 한 배 넘었다고 우리 다 환호하던 게 네. 엊그제 같은데 물론 뭐 우리나라에 PBR 높은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 그래서- 증시 S&P 500 기준으로 퍼가 평균이 한 5에서 6배 아닌가요? 한 20 몇 배 정도 아, 됩니다. 10 몇 배에서 20 몇 배 아, 사이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아, 한 PBR이 PBR이 이제 한 4배에서 5배 언저리. PBR이 4에서 5배가요? 네네네. 한 퍼는 20배 정도까지 열어두고 네. 그러면은 테슬라가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더 높은 거네요.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PER이 한 22배, 23배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140배면은 곱하기 7배 아.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지금 퍼 기준 이제 착각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PBR이 1배 됐으니까. 아, 네네네. 네. 네네, 맞아요. 미국이 5배 내외. 5배 제가 그 본 자료는 한 5.5배 내외로 네. 봤었고 네. 퍼가 한 그럼 20 몇 20배. 네. 지금은 조금 높긴 한데 네. 그 정도에 네, 기술주니까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쵸, 그쵸.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높네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어려운 테슬라. 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테슬라 오늘 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다음 이슈픽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다음 이슈픽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로빈후드입니다. 네. 이름도 참 그런데 로빈후드. 네, 드디어 로빈후드가 S&P 500 지수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사실 이 편입 후보로 거론은 됐지만은 매번 좀 고배를 마셨잖아요. 이 기다림 끝에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사실 이 로빈후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좀 이 대형주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함께 편입된 기업은 앱러빈, 엠코 그룹이 있고요. 네. 이 기업들이 이제 S&P 500 편입이 되면서 네. 마켓XX,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네. 엠페이지 에너지가 편출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편출되는 종목들은 매도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또 편입되는 종목들은 반대로 지수 효과로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로빈후드는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앞으로 S&P 500의 편입 여부가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S&P 500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의 움직임 주목해 그쵸.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네. 호재들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반겨주는 재료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면서도 또 빠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파크라고 펠런티어, 엠러빈,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이 세 개의 앞자를 따서 파크. 네,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하는 애들 오. 이렇게 하는데 일단 로빈후드 이번에 S&P 500 편입 효과 주가에서 완전 선반영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당연히 편입 때문에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럼 편입하면 뭐가 좋냐를 보시면은 일단 뭐 투자 방법이라던가 펀드라던가 뭐 네. ETF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는 결국 액티브나 패시브냐 둘 중 하나인데 패시브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S&P 500 지수는 가장 큰 이제 추종되는 지수긴 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패시브 자금이 이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로빈후드를 무조건 담아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ETF들 미국 증시 상장된 것들 기준으로 제일 큰 거 3개가 다 S&P 500을 추종을 하고 있는 아. ETF입니다. 그래서 3개 다 합치면은 한 추종 자금이 한 2조 달러 되고요. 그러면은 약 2,800조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코스피가 약 2,300에서 400조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코스닥이랑 코넥스까지 합치면 한 3천조 원. 네, 이제 정도. 다 네. 합치면은 유가증권이 3,000조 되는데 네. 이 세 개의 ETF 자산이 2,800조 그렇죠. 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만 추종을 하더라도 그냥 패시브성 자금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네. 들어오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로빈후드 하면은 옛날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완전 밈주식의 그렇죠. 대표적인 아이콘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게임스탑이랑 네, 뭐 이런 게임스탑. 것들 그리고 게임스톱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어쨌든 밈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좋은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거는 이제는 좀 신뢰도 또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사실 밈 주식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가기 시작하면 증시가 끝나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네. 우리 영앤 스마트한 중기 연구원님 그 영 하신 분들을 밈 주식 좀 닮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영일수록, 영할수록.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영할수록 사실 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럴 자금은 수도 없지만 있고. 겁도 없는 근데 그런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에도. 네. 그런데 좀 많이 이렇게 더 쉽게, 더 과감하게 네.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제 젊을수록 좀 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약간 주식할 때 덤비는 오. 스타일인데 뭐 마냥 좋은 건 아니긴 한데 네. 네, 이제 벌 땐 또 이렇게 확실히 벌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아, 사람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조금 조금씩 오픈해 주세요. 어느 방. 연도 정님께서 내가 왜 후드와 앱을 저번 주에 팔았을까 유유하셨습니다. 왜 팔았을까? 뭐 그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늦을 때까지 뭐 늦은 게 아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부담 당연히 네.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시장에는 무조건 머무르는 건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일단 그 안에서 비중 조절하는 게 좀 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빈후드는 유럽 대상으로 좀 미국 ETF 200개 종목을 토큰화해서 이제 24시간, 24시간 동안 거래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뭐 오픈 AI나 또 스페이스X 이런 토큰도 공개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도 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24시간 거래라는 거는 네. 요즘 사실 트렌드가 되긴 했거든요. 네. 나스닥도 이제 할 거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사실 다 같이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 긍정적인 거는 당연히 거래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래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수수료 수익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런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긴 하는데 토큰화 시키면 이제 한 개, 두 개 단위로 사는 게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거래 그런 것 활성화를. 그런 것들이 네.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니까 네. 기업 측면에서 계속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좋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것도 있나요? 규제 리스크도 분명히 좀 걱정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 제 생각하기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런 거에 되게 개방적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거나 하면 네. 예를 들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든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규제를 많이 했었고 풀어준 게 네. 사실 풀어주긴 했지만 그렇게 막 지금처럼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하면 사실 그런 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미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아까도 뭐 퍼랑 PBR 나왔는데 지금 네. 퍼가 50배를 넘고 PBR은 11배 네. 비교적 테슬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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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어 그룹 대비 밸류 부담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OP 마진이 한 45%, 네. 순이익 넷인컴 마진이 한 40% 정도 되고 네. 다만 최근에 정확히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부채 비율이 작년 연말이 94%였는데 상반기 말이 15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 창출력은 상당히 견조한데 부채 비율 이런 것도 있고 피어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편.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네. 금리가 이제 FOMC 때 금리 인하할 거잖아요. 그럼 하겠죠. 이제 이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는 그런 로빈후드 핀테크 기업인데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까요? 밸류 부담이 있지만. 일단 어쨌든 증권사가 받을 밸류에이션 아니긴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증권사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 높은 밸류에이션인 건 맞는데 네. 결국 테슬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본업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쨌든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확장성이 계속 있다라고 일단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는 뭐 이런 위험 자산한테는 긍정적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 하는 데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부채를 그럼요. 사서 해야 되는데 단기채니까 네. 먹을 수 있는 그 수수료 그 이자 캐리 수익이 캐리 줄죠. 수익이 줄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쪽에는 또 부정적일 수는 있을 것 아.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로 금리 가면 이제 캐리 수익이 캐리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이제 포트폴리오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어, 바꿔야죠. 위험자산 거래소들이. 입장에선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조금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는 좀 있을 것 호불호가 같고요. 나뉘는 그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다 좋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차별화가 되는 네, 네. 그림은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네.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반드시 아주 편입된 건 너무 좋은데 기업 자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했을 때는 유의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네, 네, 분명히 그렇게- 조금 약간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되게 관심이 갔었고 네. 우리 투자자분 우리 옥동이 분들도 옥동이분들?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진짜 비트코인 1위 보유 네. 경제 주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네, 네, 이번에 편입 대상에 제외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왜죠? 사실 그 요건 같은 거는 다 갖췄는데 네. 이게 보통 시가총액을 제일 많이 보긴 하거든요. 네. 순위나 이런 것들. 근데 아까 로빈후드가 보니까 네. 1,000억 달러 약간 안 되는 94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업종을 대표하는가
이제 그 고려 대상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정성평가. 그쵸. 이제 정량 평가만 하지 않는다. 네. 네, 정성 평가도 분명히 하고 정성 평가의 배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좋잖아요, 사실 기업이. BM이 상당히 좀 앰비셔스하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사실 코인 가격이 좋으니까 그게 다 다 용인되는 거죠. 용인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사실 어쨌든 이게 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코인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기업 B2B로 소프트웨어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뭐 코인 전문 투자 회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코인보다 베타가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면은 만약 여기서 코인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급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어지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나오고 엘살바도르 나오고 이렇게 기업하고 네. 국가가 딱 두 개가 나오겠죠. 네. 떨어지거나 그렇네요. 오르거나 하면.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이 S&P에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게 아닌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좀 시기상조다. 네, 지금 어쨌든 네. 코인이 좀 저변이 넓어진 건 맞지만 정성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불호가 나뉘는 로빈후드의 투자 전략도 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옥둥이 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게 흐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일단 편입 효과가 일단 가장 클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저변도 마련이 되었고 이게 뭐 확장될 거 기대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단기 급등이 분명히 네. 올해 있었기 때문에 좀 분할 접근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중기 연구원님 친한 글로벌 친구들이 영한 친구분들이 좀 사면은 그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옥둥이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일정이 없어도 와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잠깐 출연해서 얼마든지요. 네, 우리 난입해서 한마디만 하고 다시 집에 옥둥이 분들에게 가겠습니다. 도움만 된다면 네.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고 가시면은 너무나도 환영이죠. 네, 알겠습니다. 스크린샷 보내주셔야 돼요. 인증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돌아온 이제 옥반장 타임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또 서학개미 매수상의 톱 20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위에서 10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엔비디아, 테슬라, 펠런티어는 뭐 여전히 톱3 자리를 네. 하고 있고요. 알파벳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또 이 7단계, 7계단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호였나 봐요. 네.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알파벳이 이게 유럽연합 이제 디지털 규제 관련된 게 지금 유럽연합 미국 트럼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30억 유로 과징금 부과를 받았는데 네. 트럼프가 보복 조치를 예고해서 1%대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약간 나 뒷배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알파벳은 지난주 너무 좋았잖아요. 법원 네. 판결로 인해서.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볼까요? 네. 네. 네네. 일단 301조 얘기를 또 트럼프가 바로 꺼내더라고요. 관세 때려버리겠다. 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나와서 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런 관세나 이런 뭐 반독점 이런 것들은 사실 별개긴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마지막으로 붙인 미사 여구가 근데 트럼프라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트럼프라 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정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가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구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고 그냥 짧게 봐도 내년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있는데 이 전까지는 계속 트럼프의 힘이 유지된다 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뭐 기업들한테 근데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 네. 많이 하라고 또 불러서 네.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밥 식으로 주면서 막 압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좋은 것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네.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딴 데 나가서 좀 부당하다 그런
좀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면은 음. 이렇게 참지 않고 나서는 거는 미국 기업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기술 AI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세와 열기를 말하는 어젠틱 AI 모멘텀. 네. 요거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희 생각을 뭐 하고. 탑10 보시면 거의 대부분 AI 관련된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압도적이거든요. 네, 네. 예. 계속해서 AI는 떠오르고 있으니까 예. 예, 계속 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밸류에이션도 별로 안 비싸요. 아까 140배, 뭐 70배 이렇게 들으셨는데 테슬라. 여기는 한 22배 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2배구나. PER 기준으로. 퍼죠? 퍼. 네, 퍼. S&P가 지금 22배에서 23배 정도 되고 네. 나스닥이 30배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좀 싼 거죠. 와. 네,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전쟁에서 좋은 데이터, 학습할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건 되게 큰 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크롬도 이제 안 줘도 되니까 네. 네. 앞으로도 캐시카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돈을 많이 써서 네,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매수 상위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새롭게 올라온 게 세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로켓랩, 조비, 그리고 아이온큐 이렇게 새롭게 뉴를 반짝하게 띄우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개는 좀 어떻게 올라오게 된 걸까요? 네, 코어이브가 이제 10위권에서 약간 내려왔고요. 맞아요. 로켓랩, 조비, 아이온큐 있는데 로켓랩은 좀 급등락이 있었는데 네. 아마도 좀 그 이번에 주 후반에 올라오면서 네. 같이 조금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조비는 사실 이번에 뉴가 됐긴 했지만 네. 평균적으로 본다라면은 항상 11위에서 20위 에는 올라와 있다. 20에 항상 있는 네, 네. 약간 그 전통적인 네. 베스트셀러처럼 네, 네. 그런 느낌이고요. 네, 네. 아이온큐는 영앤 스마트 우리 중기 연구원에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도어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재료가 조금 소진하다 보면은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우리 그 투자자분들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투자 금액이 1위에서 10위 안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조금 그런 변동성은 좀 있는 편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은 이제 ETF를 제외하고 단일 종목 순위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톱 20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네. 좀, 네. 그 일단 저희 네.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 있는데 그렇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참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TVA라는 게 네. 테네시강 유역 개발청이거든요. 네, 네. 여기랑 그 SMR 공급을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쵸. 대규모 수요가 가시적으로 나왔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최종 계약은 아니고 어그리먼트, 네. 협력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수준의 엄청난 대규모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옥둥이 분들과 우리 서학개미 분들께 호재로 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뭐 이게 당장 뭐 어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난주에 호재로 충분히 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네. 일단 하고 있고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 트럼프가 또 만들어주는 테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조선 방산 원전이 좀 대표적인 네. 업종들일 텐데 요건 이제 원전이랑 네, 직결돼 있는 거고 네. 결국 이쪽에서 계속 수요라기보다는 호재가 계속 나오고 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류가 된 상황이지만 루마니아는 한 네. 1, 2년 좀 느려지는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 토목 사업 같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게 요번에 나온 규모가 이제 루마니아 거의 몇 배가 되니까 아, 그런 네, 거예요?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당장은 좀 우려를 불식시켜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이게 어쨌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의 마가가 꺾일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급등락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에 반대되는 포지션 취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꺾인 기미가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네. 트럼프가. 너무 네. 열정이 넘치시는 분 그렇죠. 맞아요. 어제 안 열정이 쉬고 넘치죠. 그렇게 쉬지 않아요. 네. 그렇게 회의를 하고 막 사람들 닥달하고 막 네.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트럼프의
이 드라이브가 굉장히 센 게 거의 1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네.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원이랑 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지고 있고 네. 대통령도 트럼프인데 이건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첫 2년은 똑같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은 인사들도 다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방 대법원이 완전 트럼프 편을 네.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쯤 지지난주인가요? 그 2심에서도 상호 관세 불법이다라고 네. 판결 내렸는데 이런 것들도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게 네. 연방 대법원에서 막아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너무 크고 거기에 더해서 301조 이런 것들처럼 우회 수단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막을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준도 지금 좀 장악을 시도를 네. 거의 상당 부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균열이 어떻게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은 중간 선거에서 한 군데 정도 그러니까 상원이나 하원 중에 뺏기는 게 좀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뭐 뺏기는 게 가시화된다 해서 당장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정말 정책 추진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부터는 조심하는 게 맞겠지만 네. 당장 이제 한 400 며칠 남았거든요. 네. 당장 오늘 걱정하기에는 사실 네, 네. 좀 이르죠. 네, 그래서 계속 아니 갈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 뉴스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근로자분들이 네. 되게 억울하게 지금 구금이 많이 되어 네,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가서 모셔온다고 하는데 빨리 한시라도 풀리기를 바라는데 아, 네.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게 막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경합주가 좀 많아지니까 그 트럼프에서 이제 그런 쪽에서 뭔가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정치적 제스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확실히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 다시 뉴스케일 파워로 들어온다면은 트럼프의 마가는 진행형이고 네. 계속 진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 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선거 네. 지기 전까지 네. 계속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옥둥이 분들이 저희와 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곰곰이님께서 줄인이라서 살지 말지 궁금하다고 이 곰곰이님께서 계속해서 이건 살까요, 이건 말까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줄인이지만 줄인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와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은 네. 이렇게 연구원님께서 이거는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꿀팁들을 또 알려주시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채팅 계속해서 많이 쳐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 픽입니다. 네.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요. 프랑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진짜 한 축을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좀 커진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죠. 이 프랑스와 바이르 총리가 이 긴축 재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청한 신임 투표가 사실상 부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유럽 전반에 좀 불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 정치는 상당히 중요하죠. 네. 12일에는 그 글로벌 심평사죠. 피치가 프랑스 국채 등급 심사도 재평가를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변동성 아무래도 정부 신용 등급과 연계되면서 그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다른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유럽 중앙 은행이죠. ECB의 회의가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2.15% 동결로 예상하고 있고 라가르드 총재는 비교적 중립 또는 잘 나오면은 비둘기에 가까운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당분간 이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이 폭풍 속에서 좀 흔들리는 시장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프랑스 국채 지표물 금리 10년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3.6% 내외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네.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면은 독일, 그렇죠. 프랑스 정도 뽑고 맞아요.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는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잘 사는 나라지만 이 위에 두 개의 나라보다는 맞아요. 조금 못 산다고 생각해요. 덜 잘 산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더 여유롭다. 네. 근데 지금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국채 금리랑 거의 동일해졌거든요. 이거는 이탈리아는 과거 10여 년 전에
그 피그스로 일컬어지면서 유럽 남유럽발 재정 위기를 촉발시킨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채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맞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CDS 프리미엄도 4개월 만에 최고치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 기저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재정 적자 비율이 5.8%, 지난해 국가 채무 비율이 113%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엔 피치 신용등급 평가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프랑스가. 사실 뭐 나라가 잘 사는 거와 별개로 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하느라 네, 지출되는 게 엄청납니다. 근데 네. 사실 옛날만큼의 성장은 이젠 나오기 어렵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팀장님 말씀 주신 피그스, 이제 그리스랑 이런 나라들보다는 이제 좀 부채 비율이 낮긴 하지만 네. 독일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예요. 오. 네, 그래서 독일이 한 62% 정도 되고 어. 프랑스가 1분기 말 기준으로 한 114% 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리스가 한 153, 이탈리아가 한 138 정도 네. 되니까 얘네보다는 건강하긴 하지만 분명히 독일이랑 어떻게 보면 유럽의 큰 형님들로 네. 꼽히는 거를 감안하면은 그렇죠. 생각보다는 부채가 좀 이미 네.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오. 팀장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옥 반장님한테만 어, 오늘 질문을 안 드린 것 너무해요. 같아서 끝나기 전에 한 번 안 그래도 정도는 저희가 방송 전에 이제 질문 많이 해주셔서 좋다. 아. 저희가 지난주에 좀 당황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떻게 오늘은 마지막에 그러면은 들어오네요. 이번에는 네. OX로 드리겠습니다. OX. 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네. 프랑스가 114거든요. 114. 우리나라는 50%보다 높다. 높다 낮다? 네. 부채 작년 말 기준으로 50%보다 높지 않을까요? 114면은 틀렸습니다. 아! 46% 정도라 조금 낮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제 네. 멀지 않은 미래엔 50%를 이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그래도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는 낮은 그렇게 편이네요.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잘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좀 더 네.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령화를 하면 이제 옛날 영국이 이런 말을 만들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네. 그러면 당연히 수명이 길어지면 국가가 책임져 줄 기간도 길어지고 네. 돈 쓸 일도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라고 하면 아시아에서 어디가 생각나세요? 고령하면은 아무래도 좀 일본이죠. 네, 일본. 건강하신 노인분들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프랑스도 프랑스지만 이탈리아 맞아요. 뭐 올리브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쵸. 흔들어져 앉아 계시면서 저는 기억나요. 내가, 제가 이탈리아 유럽 중에 이탈리아를 갔을 때 이제 노인분들을 가장 많이 만났어요. 엄청 여유로우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맨날 벨라 이러면서 제 영어 이름이 벨라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를 처음 갔을 때 계속 벨라 이러시는 거예요. 관장이 부르는 줄 알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막 아유. 들어봤는데 이게 아름답다. 뭐 이렇게 워낙 표현이더라고요. 또 예. 거기서 글로벌리 통하시는.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탈리아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령화가 되면은 재정 지출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프랑스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일본도 주말 사이에 이시바 총리가 맞아요. 드디어 말이 많았다가 사임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왜 이걸 이번에 뭐 했냐면은 총리가 네. 그걸 한다고 했거든요. 신임 투표를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오늘 근데 예, 이시바는 이제 자기가 뭐 이것저것 했는데 뭐 지지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네. 결국엔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 이런 일은 당분간 이 선진국이 갑자기 젊어지지도 않을 거고 돈이 막 생길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이 막 신흥국처럼 막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서 당분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재정 이슈 때문에 금리가 불안해지면은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되게 금융시장을 좋아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물 금리인 장기채 금리는 올라가는 맞아요. 양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안 좋을 시나리오로 분명히 생각을 네. 해야 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냥 유로존 안에서 국한되는 정도로 끝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사실 미국도 장기채 금리 꽤 많이 오르긴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계속 지니게 된다 하면은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좀 테일 리스크 정도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끝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신임 투표가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은 정치 불안이 또 생길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만약에 내린다 하면은 이제 유로존 안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단초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가 특히나 네. 또 약간 정치적 민주주의가 되게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쵸. 아. 시위에, 근데 네.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많이 붕괴가 되면은 이게 한 개 쪽이 아니라 극우가 되거나 극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되게 불안한 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뉴스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한 3일 전에 나온 건데 15%라고 해요. 아 정말요? 오. 그렇게 낮나요? 네. 그리고 이 총리부는 비슷하고요. 아, 더 낮거나.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고 애초에 이 정당을 지금 현재 정부 자체도 사실 연립으로 세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한데 이제 어느 한쪽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잡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스탠스도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변동성은 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연구원님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셨는데 보니까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즐기는 모습을 보이시던데 맞나요? 오늘 좀 네. 내려놓고 와서 그런지 좀 이제 말이 좀 가볍게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더 가볍게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매주 아니 저희 사실 월요병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연구원님 덕분에 월요병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너무나 기대가 돼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주픽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